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실무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왼쪽에 보신 도면 제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의 특징을 잘 보시면 왼쪽에 얘는 이만큼의 영역이 있고 해칭이 있고 여기만 영역이 있다 그죠? 그런 특징. 그리고 이거 제외하고는 양쪽이 좌우가 대칭인 거고요. 형태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좀 특이사항이 여기 해칭 부분에 보니까 치수가 들어가 있는데 치수 영역은 제외되고 해칭이 됐다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요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칭의 각도가 좀 틀린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얘는 이쪽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갔고 얘는 왼쪽 위로 올라갔다 그죠? 요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 한번 해칭의 좀 이제 조작 방법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도면 그려봅시다. 엑셀 엔트라고 치고요. 여기 연절이 콩 찍어서 수직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센터는 여기가 가장 적당하죠.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땐 항상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 좋아요. 거기서 그림을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안쪽에 보니까 안쪽이 지름이 26파이가 있고 요거 안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가 아니라 평면 플랫으로 되어 있네요. 40이라고 합니다. 꼭대기. 그리고 총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게 8개가 있네요. 자, C 엔터, 엔터 콩 찍고 D 엔터 26이라고 주고 했고 옵셋으로 40 나누기 2라고 주고 얘를 밑으로 하나 내리고요. 요거 6mm니까 옵셋으로 6 나누기 2 하셔서 얘를 오른쪽 얘는 왼쪽이고요. 트림으로 영역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밑에 톱니는 완성되죠. 요건 이레이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8개 있으니까 어레이로 8개 항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AR 엔터, 영역 잡고 엔터, 원형으로 센터는 여기입니다. 여기 콩 찍고. 그냥 기본 값은 6개인데, 요거 항목을 8개로 바꿔주시면 8개가 되겠죠. 배열 닫기 눌러주시고, 되셨죠? 자,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형상적으로 다 된 것 같지만, 요거 빠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런 부분들은 지금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뚫려 있는 거죠.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작업 진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유의하십시오. 트림으로 잡고, 요렇게 영역 빼주면 되겠죠. 빼주고, 여기 빼주고, 여기도 요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형상적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 이렇게 가로질러 갔죠. 얘는 한 개 그려가지고 로테이트 시켜서 복사로 그 다음에 한 개 밀어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R로 엔터, 수평선 클릭, 엔터, 기준점 콩 찍고 복사할 거니까 C 엔터 주시고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중간점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45도라고 하는 각도로 주셔도 됩니다. 브레이크로 이만큼 끊어주고 여기도 이만큼 끊어주고 이레이즈 지우고 얘는 어차피 나중에 중심선을 바꿔야 되니까 미리 중심선을 레이어에서 바꿔주고 됐죠? 자, 그 다음 MI 엔터로 콩 찍고 엔터 네, 좌측으로 이제 대칭시켜 놓으면 되겠죠. 컨트롤 S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뿔 모양 2개 모양 빼놓고 안쪽에는 요 라인 원 있죠? 원 형태 한번 그려보죠. 여기는 R이 40입니다. C 엔터 센터 콩 찍고 근데 센터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C 엔터 센터 잡을 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원점 이렇게 중심점을 여기 바로 잡는 방법이 있고 맞죠? 중심점 클릭해서 가보면 여기 센터점이 하나 콩 찍힐 거예요. 왜 여기 이제 원점이 생겼냐면 여기 원래 26파이에 원래 원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이거 브레이크로 끊는 바람에 센터가 이렇게 교차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보면 생겨요. 이거 지금 센터가 안 맞네요. 그럼 이거 뭐 개의치 마시고요. 얘를 그냥 밑으로 좀 살짝 더 내리시면 됩니다. 예, 개의치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위치는 잡혔죠? 됐죠? 예, 됐고. 자, 그러면 자, 요거 센터, C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원 중심점. 그러면 여기 중심점이 요거 터치 한번 하시고 가면 중심점이 콩 찍혀요. 자, 그 다음에 40이라고 치면 아예 40이 잡히죠. 여기 잡혔고 하단은 보니까 위에 중심선에서부터 68mm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옵셋으로 68이라고 하고 얘를 내리고요. 자, 옵셋으로 50이라고 주고 얘를 찍어서 왼쪽, 얘를 찍어서 뭐 오른쪽 가도 되는데 일단 왼쪽을 완성하고 오른쪽 넘기죠. 자, 그 다음 옵셋으로 15mm라고 주고 얘를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바닥 그리고 있는 겁니다. F 엔터, R 엔터 5라고 주고 요거 R5 잡아주시면 되는데 트리밍이 또 이게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다 그죠? 이걸 트리밍을 왜 안 시켰을까요? 그죠? 혹시라도 저처럼 지금 트리밍 했는데 여기 안 잘린 거면 뭐 괜찮은데요. 나중에 이걸
바꾸시려면 F 엔터, T 엔터로 해서 자르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림으로 날려주고. 됐죠? 여기도 트림으로 날려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저쪽으로 미러하면 되는데 여기를 완성하고 미러하죠. 자, 여기 F 엔터, R 엔터 14라고 주고요. 요거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또 트리밍이 안 됐죠? 트림 해주시면 됩니다. 이만큼 잡아서 미러로 저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여기 14mm 올라간 센터 중심에 R12 있죠. 자, 옵셋으로 14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자, C 엔터 치고 중심에서 R 값 그냥 10 주시면 되죠. 라인으로 4분점을 직각으로 또 라인으로 여기 직조로 내리고요. 트림으로 양쪽 잡고 엔터 이렇게 터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것까지는 잘 이렇게 트리밍 하시는데 여기를 또 그냥 내비 두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된 채로 이렇게 내비 두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도면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브레이크로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고. 자, 그럼 하단은 형상은 끝났고요. 자, 트림으로 얘하고 얘 영역 잡고 요 사이도 터여 있어야 됩니다. 해칭이 이 영역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 여기 만들어보죠. 옵셋으로 110이라고 주고 보니까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죠. 여기 하나가 있고 옵셋으로 88 나누기 2 주고 얘를 오른쪽 보냅니다. 여기 교차된 지점이다 이거죠. C 엔터 센터 콩 찍고 D 엔터 12파이, C 엔터 콩 찍고 D 엔터 24파입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짧아졌죠. 선택을 하셔서 클릭하셔서 이거 조금 당겨내면 됩니다.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필렛으로 R30하고 R32 양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R30은 맞는데 여기는 R30이 사실은 없어요. 자, 어쨌든요. F 엔터 R 엔터 30이라고 주고 얘 잡고 엔터 얘 잡아주면 되고요. 얘 전체를 저쪽으로 밀어하면 되는 거 맞죠? 일단은 브레이크로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준 다음에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중심선이니까 미리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매치 프롭 MA 엔터로 원본 클릭 4번 만들어 놓고요. 자, 영역 잡을 때 얘하고 요거하고 요거만 MI 엔터 미러로 뒤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탄젠트 라인으로 붙어 있고요. 요거는 40이라고 하는 라인 끝점하고 여기 탄젠트 연결된 거니까 옵셋으로 40 주고 얘를 먼저 찍어 놓고요. 라인 L 엔터 교차점 찍고 탄 눌러주시고요. 여기 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속도가 좀 빠르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실무니까요. 클릭하셔서 저쪽으로 조금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매치 프로, MA 엔터 이렇게 바꿔주시면 형상이 잡히고요. 자, 중심선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브레이크로 중심선, 요거 중심선, 요것도 중심선, 요것도 중심선. 이레이저 지우고, 지워주십시오. 자, 매치 프롭으로 얘 잡고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얘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해칭 빼놓고 다 끝났는지 한번 보실래요? 항상 얘기하지만 해칭은 제일 나중에. 예.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가 선이 이제 변경되고 조금이라도 바뀌면 해칭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해칭은 나중에.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보시죠. 중심에부터 트리밍 잘 되는 거 보고요. 연결해서 이상 없고 여기는 R 여기도 2개 또 여기는 탄젠트 라인 이상 없습니다. 해칭 넣도록 하죠. 근데 해칭을 넣을 때 미리 지금 제가 해칭을 마지막에 넣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 해칭은 원래 도면 끝나고 나면 바로 넣는 건 맞는데 지금 요게 치수들이 해치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는 게 좀 보기가 좋죠. 근데 이제 원칙이라기보다도 이게 제도 통칙상에는 해칭 안쪽에는 치수를 안 넣는 건데 근데 얘는 부득이하게 치수를 넣을 수밖에 없는 형상이에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얘는 해칭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치수 넣고 해칭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렇게 해칭이 이 치수를 이렇게 비켜가거든요. 이런 기능을 쓰려면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해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해칭을 좀 마지막에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치수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DRA 엔터 R값 하나 여기도 R값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얘에서부터 얘까지는 14mm 그 다음에 센터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는 40mm 그러니까 끝과 끝은 100mm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DRA 엔터 치시고 자, 요거 R10짜리 자, DLI 엔터 치시고요. 바닥에서 여기 끝점까지는
15가 되고, 그 다음 바닥에서 중심 센터까지는 68이 되고요. 바닥에서 저기 센터 꽂을까지는 110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위에 DR에 엔터 치시고 R값 하나, 또 2개 넣어주시고, DDI에 엔터 치시고요. 지름 먼저 하나 넣어주고, 또 엔터, 요거는 2입니다. 예, 2개. 늘 얘기했지만 구멍 작은 쪽에 같은 개수를 집어넣고 그 반대쪽에는 치수를 안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 엔터 2 빼기 해주셔야지 2개가 들어가겠죠? 닫고,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센터와 센터 사이의 거리는 8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8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DDI 엔터 치시고, 요거 R, 지름 26파이.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얘와 얘 사이는 6mm고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치수는 왼쪽으로 좀 뽑아놓죠. 네.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밑바닥 끝점, 윗 끝점 당겨서 요거 40mm. 얘도 치수를 조금 더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치수 다 넣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치수를 따라 넣긴 하지만 나중에 어떤 예제를 드릴 땐 이거 치수 한번 뽑아보십시오 라고 제가 예제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같이 알 거예요. 그럼 그 강의를 보시면서 치수를 어떻게 배열하고 나열하면 좋은지 또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건데 제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치수를 넣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넣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몇 가지 배우자면 이 치수 보면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뭔가 계단식으로 치수가 커지죠. 느껴지셨을 거고,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경우에는 항상 대칭 방식으로 지름을 넣으셔야 돼요. 저는 이걸 대칭 지름이라고 하고, 얘는 뭐 단 계단 치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좀 치수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동일한 것들은 하나로 묶어서 개수를 묶고 작은 지름을 제가 표현해주고, 큰 쪽은 지름을 그냥 표시만 해주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제도 통측에서 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해칭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H 엔터고요. 지금 해치 패턴을 안시 31번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해칭할 때 지금 치수가 있는 영역도 해칭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먼저 넣냐면 치수 있는 쪽을 먼저 넣지 말고 치수가 없는 쪽을 먼저 여기 치수 넣어주세요. 해칭 넣어주세요. 여기를 먼저 넣어주세요. 클릭.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가 있는 쪽을 마지막에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클릭하고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눌러 주셔야지 해칭이 이렇게 돼요. 제가 해칭 하나 빠뜨렸네요. H 엔터. 여기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해칭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순서를 그러니까 치수 없는 쪽을 먼저 하라고 했냐 하면 이걸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H 엔터. 만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그냥 여기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클릭. 그죠? 이제 무작위로 한번 넣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그 다음 이상 없으면 닫기 누르면 무작위로 넣었는데 무작위로 넣고 나니까 순서 상관없이 넣고 나니까 이 해칭선이 치수를 그죠? 지나쳐버리죠. 그죠? 얘들은 괜찮은데 얘는 그래요. 그러니까 해칭을 할 때 치수 쪽을 좀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얘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해되셨나요? 다시 해볼게요. 치수 없는 쪽을 먼저 해치 준다 그랬습니다. H 엔터. 치수 없는 쪽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 있는 쪽을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얘도 이상 없이 다 이상 없이 치수가 해칭이 치수선으로 이렇게 넘어버려요. 그죠? 타고 넘어버리죠.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른 해칭은 또다시 H 엔터 주시고요. 얘를 눌러서 해칭 영역까지는 잡아요. 여기까지도 잡았죠. 근데 방향이 같으면 안 되죠. 방향이 같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보시면 각도라고 하는 부분을 90도로 꺾어주시면 여기 현재 각도가 0도인데 얘를 90도로 꺾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를 꺾는 방법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칭 세팅을 이런 식으로 좀 해줄 수 있습니다. 해칭을 각도를 다르게 준다는 건 뭐냐면 얘하고 같은 영역에 있지 않다는 소리로 좀 이해가 되거든요. 어쨌든 도면을 똑같이 우리가 그리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셨습니까? 됐죠? 형상적으로 취소적으로 이상이 없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빠뜨렸네요. DR에 엔터 치시고 R40을 빠뜨렸습니다. 네,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좀 꼼꼼하게 도면을 좀 그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18, 110. 한 가지 제가 실수했네요. 이번 강의 여기서 작업을 마치면 안 될 것 같고 미안합니다. 제가 뭘 보고 지금 실수했냐고 하면 move로 내린 다음에 여기는 110인데 여기는 100으로 해놨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죠.
미안합니다. 요거 띄우고요. 자, 이런 경우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죠. 이거 스트레치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아마 좀 모양이 찌그러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미안하지만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생겼네요. 그냥 이만큼 잡으세요. 얘는 스트레치로 옮기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 부분이 R 부분이 이상해지죠. 치수도 따라올 수도 있고. 스트레치 영역을 좀 잘 잡아야 되긴 한데 이렇게 10mm 정도 차이가 날 땐 다시 그리는지 말고요. 내가 옮겨야 되는 부분들 조금 절묘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조금 절묘하게 얘도 절묘하게 선택하십시오. 치수까지 마저 선택하시고 얘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무브 기능으로 엔터 콩 찍고 위쪽으로 방향 놓고 10 주시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이런 작업들은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저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좀 양해 구하고요. 뭐 오히려 이게 좀 잘된 예제이기도 하겠네요. 일단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F 엔터, R 엔터, 30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 잡고 엔터, 얘하고 얘 잡고 얘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L 엔터 라인 치시고요. 여기 40mm 해당하는 지점 선택이 안 되네요. 여기 40mm 라인으로 끝점 하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해주고 L 엔터로 교차점 찍고 탄으로 여기 연결해주고 보조선 뽑은 건 지우고요. 그 다음에 해칭 얘 찍고 닫아주고 해칭 얘 찍고 요거 찍어서 닫아주고 그 다음에 DRA 엔터 알값 하나 엔터 알값 하나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잡아가지고 무브로 약간 내리시면 됩니다. 저 역시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 실수를 한다 그죠? 하다 보니 저도 실수했는데 그래서 설계를 하는 일이든 뭐 디자인이든 그다음에 뭐 기계 제도를 하시든 간에 이런 치수 하나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그냥 끝났어 화면 닫지 마시고 한 번 더 치수들을 깔끔하게 이상 없는지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게 눈에 보여요. 희한하게도 보통 우리가 이제 설계직을 이제 하게 되면 그죠? 그냥 1인 혼자 설계할 때하고 2인 이상 설계할 때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혼자 설계하게 되면 혼자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근데 2인 이상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크로스 체크를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본인 자신한테는 그 수정,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물건을 조립하고 가공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조립이 안 된다고. 뭔가 부착이 안 된다고. 뭔가 위치가 안 맞다고. 그게 꼭 희한하게도 현장에 가가지고 이 제품이 외주로 처리돼서 이제 부품으로 들어올 때 그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미 이 부품 혹은 이 제품은 불량이 난 상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죠? 돈 낭비에, 시간 낭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에서 그죠?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꼭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1명 더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려고 우리는 어떤 걸 씁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2D CAD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3D CAD를 하는 거예요. 부품을 3D로 만들어서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 기능 가지고 조립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섭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그렇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수를 제가 했는데 하다 보니 또 이것도 좋은 소재가 이야기거리가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작업은 이상이 없이 완성이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